어제 연합뉴스가 실수로 문 대통령 방미해서 미국에 대한 설득을 한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태극기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인공기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북 회담이 결렬된 부분을 설득하러 가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지 실수가 아니다, 연합뉴스는 그렇게 둘러댄 것 같아요. 실수라 하면 그때는 이제 큰일 날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친북 좌파라고 욕을 먹고 있는데 요 밑에 이 딱 북한의 인공기가 있으니까 가야 될 자리에 제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지 저런 실수가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문재인이 도착하기 전에 아까 제가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폼페이오나 미국에서 일부러 굉장히 세게 문재인이 오기 전에 문재인의 친구 김정은을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북한의 김정은이는 또 문재인이가 트럼프 만나기 전에 어제 엄청나게 새로운 길을 간다, 자력 경생을 해라, 우리를 갖다가 쪼우는 아주 나쁜 놈들이 있는데 싸워서 이기자,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쌍방이 다 문재인이 미국 가서 트럼프 만나기 직전에 한 방을 다 나온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 중재 선다고 운전 잘하고 깍죽댈 때 중매 잘못 서면 또 운전 잘못하면 양쪽에서 맞을 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는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 언급하면서 제재 완화 없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오히려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상원에 불려갔다가 최근에 트럼프의 대북 제재 압박이 느슨해진 게 아니냐니까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대북 제재는 약화되지 않았고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국은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북한 같은 이런 불량 정권을 상대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러면서 폼페이오는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가장 크고 강한 대북 제재망을 구축했고 그런 제재가 지금 대화 국면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의원들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온갖 수법을 다 쓰고 있는데 근데 그런 수법이 유엔 보고서에 낱낱이 올라와 있는데 뭔 제재가 강하다는 말이냐,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는 산만한 제재 아니냐, 이랬고 또 다른 민주당의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이상 미국의 안전은 보장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북 경제 제재가 약화되고 있고 북한은 계속 제재 회피 방법을 찾아내고 있고 북한이 미사일 실험은 동결했지만은 미사일 개발은 안 멈추고 이 시간에도 만들고 있고 미국이 어떻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고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핵무기 개발과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는 북한에게 제재 완화를 해준다면 미국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계속해서 또 해외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고 자기 부를 늘리기 위해서 암호화폐 등 사이버 마니를 탈취하는 강도질까지도 하고 있다. 그런데 제재를 완화해서는 김정은이한테 어떻게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서 트럼프가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더욱 강한 대북 제재를 해라. 유일한 해법은 대북 제재 강화라는 것을 자신이 현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면서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폼페이오는
북한 정권의 최종 목표는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는 완전한 비핵화다라고 말하고 북한에도 여러 차례 말을 했다. 그래서 CVID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냐 하는 코리 가드는 상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 부분에는 약간의 여지는 남겨두고 싶다면서도 근본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핵심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즉 대북 제재를 유지하자는 것은 필요가 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 분석으로는요. 이건 뭐 언론 이야기가 아니고 순전히 제 분석입니다. 문재인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려면 적어도 2월 27일 협상이 깨짐으로써 미국과 북한이 입장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월 27일까지 가져왔던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그 다음 날이 28일 날 회담이 깨지면서 두 당사자가 입장이 다 바뀌었어요. 미국은 저 사람들 절대로 비핵화할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맞아. 그래서 처음에 CVID형 포괄적 비핵화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해. 그래서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주는 동시교환, 빅딜로 끝낸다. 그 외에는 없다. 이렇게 돌아갔고 북한은 한국 따라 1년 2개월을 헤엄쳐 왔는데 무엇이 될 것 같으니만 미국 놈들이 처음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면 한국 네가 지금 트럼프의 정치 일정에 맞춘 그래서 중간선거 전에 작년 11월이죠. 북한이 선거 전에 미북 회담을 해야 너네들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실무회담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중간선거 전에 회담을 해서 중간선거를 이기게 해주고 이제 북한이 잔뜩 미국으로부터 얻어낼라 했다는 겁니다. 그게 한 번은 통한 것이 한국 지방선거 전에 회담을 해서 지방선거에서 문이 잔뜩 이기도록 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북한이 이제 그날 회담이 깨질 줄 모르고 갔다가 김정은이 아마 자기 일생 일대 최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트럼프가 서류를 자기한테 들이밀고 빅딜을 하든지 아니면 끝내라고 한국말로 된 것까지 던져놓고는 잃었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 전에 트럼프는 우리 손으로 다룰 수 있는 손쉬운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판단과 근거가 전부 한국의 지금 문재인 옆에 있는 그 잔대가리 굴리는 사람들로부터 나갔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달에 방미를 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이 불발됐다는 거예요. 솔직히 한국 국정원장의 지위는 일개 장관보다는 높고 제가 볼 때 한 부총리급쯤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해야 한국 국정원장의 지위가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현재 뭐 정의용이야 겉으로 드러난 거 시키는 거 하고 미국 볼턴하고 만나러 왔다 갔다 하고 통화하고 그게 다지만은 실제로 문 정권에서 구멍을 파서 북한에 가서 수시로 만나고 오고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개성공단도 수시로 넘어가서 거기 오라 해서 만나고 하는 사람은 국정원의 원장 서훈이고 그 밑에 있는 간부들 몇 명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지금 하는 일은 북한과 관련해서 밑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국정원의 일 거의 전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서훈이 지난달에 미국을 갔는데 폼페이오를 만나러 갈라 한 것이 본래 목적일 건데 폼페이오를 못 만나고 왔다는 겁니다. 어제 알려졌어요. 그래서 하노이 회담이 깨지면서 미국, 북한이 다 강경기류로 돌변하니까 중간에 서서 이 사람한테는 저 거짓말을 하고 또 저 사람한테는 이 거짓말을 하면서 양쪽의 뜻을 다르게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지금 한국을 의심해서 한국이 비핵화의 방해물이다. 어느 쪽인지 확실히 한 군데 서라 말을 했고, 북한도 네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되게 돼 있다 해놓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꼬라지가 왜 이러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미국에 갖다 준 대북 정보에 대해서 미국이 회의를 가지고 있어서 서훈이 지금 가져온 북한에 대한 정보는 전부 자기 희망사항이고, 그야말로 그런 정보를 갖다 주고는 우리 보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라는 그런 짓을 했다. 그래서 서훈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미국에 팽배해지고 있다. 며칠 전에 제가 방송했지요. 그래서 이런 기류하에서 미국의 외교 소식통들은 서 원장이 지난달 중순 트럼프 행정부의 정보당국 핵심자를 만나기 위해 워싱턴을 갔다가 폼페이오를 만나자고 했는데 폼페이오를 못 만났다는 겁니다. 자, 국정원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 폼페이오를 만나기 위해 여러 가지 부분을 노력을 냈는데, 폼페이오는 일정이 꽉 차서 그렇다며 아주 많은 이유를 대면서 만남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경화 정경두도 지난달 3월 29일, 3월 31일 각기 방미해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국방장관 회담 등을 가졌는데, 정보 분야만큼은 미국이 지금 한국을 완전히 불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 이번 달 초에 자관 한국에서 외교, 국방, 안보, 정보 라인 등 미국과 라인을 댈 수 있고 명분이 있는 쪽은 전부 미국에 총 출동을 해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근데 뭐 강경화야 자기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렇다고 김현종이가 통상하다가 아는 게 뭐 있겠습니까? 정용이가 좀 알겠지만 정용이 밑에 발이 뭐 있어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의 국정원 정보인데, 자, 서훈이가 미리 만나려고 하려니까 잘 안 되니까 일단 미국의 정보당국 관계자를 만나러 간 핑계를 대서 미국에서 며칠 있으면서 폼페이오를 만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도 폼페이오가 일정이 많아서 안 된다고 안 만나줬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정원장이 미국 국무장관을 일정이 많다고 안 만나주는 수모를 당했다는 것은, 이거는 미국이 서훈에 대해서 앞으로 보이콧 시키겠다. 너는 앞으로 미국에서 상대를 안 한다라는 결론을 내려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서훈이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져와서 미국에다가 제재 완화만을 요구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스파이 라인으로 김영철의 통전부와 한국의 서훈의 국정원이 일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 라인에서 1, 2차 미북 회담을 성사를 시키고 남북미 연결 핵심적인 고리로 작동을 해와서, 그래서 서훈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북한과 미국의 이 지금 대화를 갖다가 유지하는 라인 책임자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였다. 그래서 이번에 하노이 회담 직전에도 서훈이 미국을 가서 사전 조율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는 서훈이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아도 워싱턴에 가면 언제든지 폼페이오를 만날 수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완전히 기류가 하노이 결렬 이후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문재인이 전하는 대북 정보가 믿기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보편화되어 버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하노이 회담에서 미북 사이의 거리를 확인한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서훈 등을 통해서 전달받았던 이 김정은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거의 뻥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정은의 말을
불명확한 말을 분치를 해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왔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화가 단단히 난 모양으로 자신을 포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이런 전원회의에서도 굉장히 센 발언을 미국을 향해서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한국을 또 만나주면 이게 어색하죠. 그래서 문은 미국 가기 전에 판문점에서라도 지난 작년 5월달처럼 그때도 미국이 북한하고 회담을 취소해버리니까 문재인이 급히 판문점에 김정은이를 오라 해서 둘이서 만난 걸 하루 뒤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토요일 날 만났죠, 오후에.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김정은이하고 셔틀 외교를 할 수 있었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안 만나고 미국에 갔어요. 근데 이게 안 만난 게 아니라 못 만난 거다. 김정은이가 지금 문재인을 불신한다는 거다. 뭐냐? 당신 말대로 해서 지금 된 게 뭐 있냐? 그래서 당신 말로는 작년 연말까지 다 끝나고 평화협정도 끝나고 또 제재도 다 완화되어서 지금쯤이면 국가연합을 논의하고 내 주머니에 돈도 더 거둑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이런데 지금 아무것도 당신 말대로 된 게 없다. 지금 김정은이가 이 말을 지금 문한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아마 만나자고 몇 번을 이야기했을 건데 북한이 그냥 빠꾸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남북 군사회담으로 공동유해 발굴 철원에 거기도 안 나왔고 개성공단에도 철수 왔다가 몇 명만 남겨두고 그래서 최근에 F-35 도입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그래서 북한이 지금 남측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끊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당했다라는 식으로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부득이 김정은이를 못 만난 거예요. 미국 가는 날짜를 박아 놓으면 북한이 아 그래 날짜까지 잡혔는데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가서 일하고 올 거 아니야. 꼬라지는 보기 싫지만 일은 하고 오도록 만나주자. 이렇게 했을 건데 안 만나줘 버렸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이제 우리는 네 시키는 대로 안 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날 잡아놓고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문재인은 4월 11일 오늘 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해서 떠들썩하게 삐까뻔쩍하게 또 좀 뭐 임정 의미가 어떠니 저떠니 장난을 칠라 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미국이 4월 11일 아니면 안 된다니까 거기 맞춰가 간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북한이 또 무시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의 희망은 5월달, 6월달에 트럼프가 일본에 오니 그때 이제 한국도 오고 또 세 명이 만나고 이런 일을 한번 엮어볼까 하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언간생심 말도 못 꺼낼 분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이 김정은이 안 만나줘 버리니까 자기 부하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회담 전에 미국이 좀 양보를 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기를 바랐는데 야, 그런 말이 나오기는커녕 문이 오기 전날 폼페이오가 그냥 험악하게 북한에 대해서 갖다 발라버렸습니다. 두 가지 카드. 미국 가기 전에 김정은 만나기. 쫄병들을 보내서 미국의 강성들을 설득하기. 두 개 다 물 건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내놓은 회담의 형식이라는 게 부부가 참석하고 소규모 회의를 했다가 확대 회담하고 내 만나러 오기 전에 폼페이오, 볼턴, 펜스 만나고 와라. 너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고 군기 잡혀올 거다. 지금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 측의 의도적인 이런 행태라고 보여요. 매우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걸로 사실상 문이 트럼프를 톱다운 방식으로 설득하니 뭐니 할 기회나 시간이 거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아이디어라기보다는 폼페오나 펜스나 볼턴이 서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저거 이번에 오면 뭔 소리 할지 뻔한데 그 전에 우리가 다 만나서 진을 빼고 뭐라고 할지 탐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펜스가 겁을 한번 대기 주고
그러고는 트럼프 앞에 갔을 때쯤은 군기가 바짝 들게 해서 보내고, 자기 부인도 처음엔 따라 보내가지고 그냥 시간 적당히 때우고, 그래서 하나만한 한미 회담으로 만들어서 돌려 보내버리자. 지금 이걸 미국이 정리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강력한 경고를 통해 이제는 미국 편에 설지 북한과 중국 편에 설지 선택해라. 그리고 일본하고 쓸데없는 시비 걸어서 자꾸 장난치지 마라. 지금 이걸 미국이 한국 측에 통보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도 영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닐 건데 왜 이런 형식의 회담을 하려고 한국의 중요한 일정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이 회담에 서둘러서 매달리가 있느냐. 이게 의문인 거죠. 문이 사실은 이렇게 서둘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문이 한 두세너 달 시간을 가지고 그냥 여기에 초연한 척 빠져 있으면 이제 답답해진 미국이나 북한 측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두는 이유는 북측에 지금 성의 표시를 빨리 보여야 되는 시급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말은 안 하고 팔은 깬다 하지만은 접은 게 아닌 거 보면, 자, 이제 문이 네가 나가서 미국을 쪼아서 왜 그랬냐 이야기를 하고 미국 보고 양보를 얻어와야 된다. 네가 뿌린 씨앗이니까 네가 거다라. 그렇게 북한이 말을 하고 압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북한이 지금 한국 측에 금전 요구 부분을 매우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석탄이나 유조선 같은 걸로 국민이나 미국 몰래 좀 줬지만은 아마 북한은, 제 추측입니다. 북한은 그런 거는 코에 비스겟도 안 되는 만큼의 분량이다. 그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너희를 만나준 가격도 안 되니까 그 말은 하지 말고 우리한테 언제부터 너네들이 돈을 낼래? 이제 그 일을 북한이 매우 세게 압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문재인을 직접 불러다 듣고 체크하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안 될 회담이라도 미국에 가서 개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북한에다가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입장이 이러니까 네가 이렇게는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그 말을 듣고 와서 북한에다가 해줘야 될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참 불쌍한데요. 제가 볼 때 지금 석탄 밀수와 정제유 환적 부분이 아마 앞으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측에서 대북 제재 구멍이 뚫려 있다. 정제유 불법 환적 등을 폼페이오를 불러다 놓고 미국 상원이 의해서 아주 수차례 질문이 됐어요. 노골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대북 제재 구멍을 뚫는 주요 어떤 기관이 결국 한국 정부와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가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 정제유 불법 환적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아이템에서 이 석유 불법 환적에 대해서 좀 따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의 의문 많은 방미, 도대체 왜 저랬을까?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 답이 나오는데요. 제 생각과 별로 틀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